반갑습니다. 9월 19일 분장개미 인사드립니다. 한 두세 달 만에 이제 유튜브부터 올려드리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좀 설명드릴까 하면, 장전 종목들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요즘 변화되는, 매매 유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종 종목이 뭐 ATCH, 뭐 AQB, APB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항상 이제 종목들을 자기가 이제 선정을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에 실제 시간대에서 어떤 라인에서 돌아나간 유형을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날이 시작이 되면은 제가 당일날 어느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세요 하면은 딱 보면은 그 라인에서 칼같이 그냥 돌아 나가거든요. 20% 내지 40% 어떤 슈팅들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수익을 거두면 되는데, 매매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선에 칼같이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밀려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게 종목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 그림으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좀 쉬운 예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을 하나의 어떤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 라인이 종목마다 이제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더라. 그럼 이 라인을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면은, 시멘트 재질의 라인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물 속성의 특성을 가진 종목이 있고, 어떤 거는 또 진흙의 어떤 특성을 가진 애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게 하나의 공을 이렇게 튕긴다고 생각할 때, 시멘트 바닥은 이렇게 튕기면서 시멘트 특성상 바로 이렇게 튀어오르거든요, 공이. 근데 물의 경우는 이 공을 넣으면은 바로 튕기는 게 아니고 쑥 들어갔다가 점프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이 진흙 같은 경우는 쑥 빠지면 튕기는 게 아니고 쑥 계속 이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특성상 시멘트의 어떤 특성의 돌아 나갈 때 유형,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유형, 그 다음 진흙처럼 그냥 계속 빠지는 유형, 이럴 때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실전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시멘트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바로 자기가 어떤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은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처럼 이렇게 빠진다 싶을 때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분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개념으로 접근해야겠죠. 근데 진흙처럼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분할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빠지게 되면은 여기는 손절이거든요, 손절. 이런 개념들을 자기가 선택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수익이 들쭉날쭉 하는 케이스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선만 보고 자기가 매매를 해서 슈팅 나올 때는 슈팅을 먹는데, 이 빠질 때도 이 물처럼 된 부분에서 자기가 분할을 해서 묶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진흙처럼 이렇게 빠지는 데서 분할을 했는데 더 빠진다. 그럼 또 분할을 했는데 더 빠진다. 이러면 이제 여기 완전히 큰 손실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꾸준한 어떤 수익이 나오는 사람과 손실로 나오는 사람, 수익이 들쭉날쭉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느냐? 사실은 경험이거든요. 어떤 자기가 종목의 특성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는 어떤 매수 타이밍을 알고 있고,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자기가 배워서 하면 되거든요. 이런 유형들은 색깔을 좀 바꾸면, 이런 유형들에서 하면서 자기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대응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손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손실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매의 경험치를 계속 쌓다 보면은 이 모든 유형들에서 자기가 보여지는 그 순간의 어떤 패턴들이 눈에 각인이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보통 저는 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자꾸 매매를 하다 보면은 튕겨 올릴 때 어떤 특성, 빠질 때의 어떤 특성, 이렇게 그냥 계속 빠질 때, 보통 이제 낙주라고 하죠. 낙주. 계속 빠질 때의 어떤 특성, 그런 어떤 시간대별을 보면서 매매의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위치에서 종목의 특성상 자기가 분할로 내가 들어가면 살 수 있겠다, 어느 순간에는 손절해야겠다, 이걸 구분을 자기가 잘 지어줘야 됩니다. 이 개념은 자기가 매매를 통해서, 경험치를 통해서 자꾸 매매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그림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은 자기 어떤 수익들이 20일 중에 뭐 16일 수익이고 4일 손실이던 게 어느 순간 17, 3, 18, 2, 19, 1, 20, 0 이런 식으로 변화들이 옵니다. 이 개념들이 자기가 경험치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들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유형의 특징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익이 좀 들쭉날쭉하느냐, 꾸준하게 나오느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이런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자리에서 칼같이 이제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라인에서 그냥 칼같이 반등을 해서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 아쿠아 같은 경우는 어떤 제가 이제 2개, 3개의 라인을 주면은 처음에 어떤 라인에서 반등을 한번 했다가 또 그 뒤에서 반등을 또 그 라인에서 한 번 더 한다든가, 그 다음에 FTV 같은 경우는 상승을 빨리 해서 그 윗단에서 라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유형에 따라서 반등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것들 유형에 따라서 어떤 건 조금 밀리면서 올라가느냐, 어떤 거는 칼같이 반등을 하느냐, 방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매수 타이밍이 빠지는 유형이냐, 바로 튕기는 유형이냐, 조금 눌렀다가 돌아가느냐,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치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 이제 자기 실력들이 쌓이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중 매매가 요즘 이제 좀 어렵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한 1년 전부터 이제 변화가 좀 많이 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1등주 같은 경우는 어댑터, 레이즈포터, 카톨릭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을 우선 골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라내는 종목들 중에서 자기가 어느 포인트에서 들어갈지를 포인트를 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이제 알고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이제 항상 그 이야기 드리는 어떤 강한 종목에서 예전에 초창기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장전이 나오기 전에 한 3년 전 이럴 때는 매매를 할 때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반등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의 어떤 장중의 이 포인트는 마이크로 매매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어떤 종목이 특성상 시원시원하게 뭔가 슈팅 탁탁 나와줬는데, 요즘은 이 올라갈 때 막 이렇게 1%, 2%, 1%, 2%, 1%, 2%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올라가는. 그럼 여기서 어떤 올라갈 때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시원시원하면은 넣어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넣어놓고 올라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 따라가면 고점에 물리고 올라갈 것 같은데 따라가면 고점에 물리고 이런 유형의 특성들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끌고 가는 어떤 매매가 아니고 어떤 구간에서 저는 이제 먹고 나오는데 거기서 마이크로 매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 그 포인트 올라가는 그 밑바닥에서 잡아서 끌고 먹는 구간에서 먹어주는 그런 매매로 하지 않으면은 장중 매매에서는 좀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진 게 방금 그런 어떤 마이크로 매매,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에 그 짧게라도 이제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확실히 변화된 게 낙주가 많아졌거든요. 낙주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전을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상승을 하면서 어떤 패턴 돌리면서 우리가 이제 먹고 나와야 되는데 쭉 지 혼자 상승해 놓고 쭉 그냥 빼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낙주 현상들인데 한 4가지 유형의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대하는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경험치 그리고 이제 정리를 통해서 그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당하더라도 중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손실을 가는 거는 낙주에 걸리는 거거든요. 뭔가 이게 한 번은 이렇게 자기가 재수 좋아서 올라가네 하면서 막 따라가서 뭐 넣으면 계속 올라가 100번 올라갔네. 근데 꼭지에 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5불에 샀는데 오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반토막이 나와버리거든요. 1000만원 넘어서는 그냥 500만원 돼버립니다. 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는 순간 이거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뺄 수 있어야 어느 정도 타격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본인한테 있는 타격이. 그래서 그런 어떤 낙주의 어떤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요즘은 예전에는 장중 같으면은 열에 한 6종목이 이제 올라가고 4종목이 내려간다면 요즘은 열에 8, 9이 그냥 낙주가 바로 발생하고 그 뒤에 패턴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즘의 어떤 장중에서는 낙주를 대응을 미리 하고 그 뒤에 어떤 패턴을 접하는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장중에 큰 손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큰 이제 장중의 패턴은 낙주, 마이크로 매매 그런 부분들이 좀 막 가하다. 예전에 비해서 가하다.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패턴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매매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올해 책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또 말에 좀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낙주의 어떤 패턴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중에서의 들어가는 어떤 미시하게 어떤 먹는 어떤 방법들 그 다음에 어떤 장전에서의 종목 특성상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그 매매 패턴들이 어떤 유형들로 해서 그런 유형들로 자기 확인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할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전의 어떤 종목의 특성들, 장중의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